김용천 부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욱에서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갔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시기에 유동규는 기분이 좋으면 술집에서 1,000만 원씩 팁을 줬다고 합니다. 내연에게는 고급 외제차 페라리 사줬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았다는 돈이 유동규 본인이 다 당겨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버밍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검사하고 김용 사건의 검사는 같은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검사에게 같은 증거가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이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배척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하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46년 전 총칼로 12.12 쿠데타를 획책한 전두환 일당은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법부는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내란 재판을 꽁꽁 숨겨두고 국민들의 눈길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법부가 불법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권이다, 단순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판단할까 걱정입니다. 우리는 노상원 수첩에 있던 수많은 이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수첩 속의 모두가 수거 대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야당 원내대표의 진심이었다면 용서받지 못할 망언입니다. 송원석 대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회 계단 집회는 부정선거와 윤어게인 결의대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어코 두 번째 유언정당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극우 세력과 단절하고 내란 청산에 동참하십시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경기도의 대북소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세미나 그리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조경식 KH그룹 부회장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3차례입니다. 당시 쌍방울의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피의자들 모아서 술파티를 하고 입맞추기 진술 세미나를 하고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의자들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서 입맞추기를 한 이 희대의 진술 조작 사건, 법무부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항의했던 양심적인 교도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파티를 주도한 강큰 그 검사는 항의하는 교도관들에게 끝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당시 수원구치소 근무 교도관들의 자술서까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향후 법무부가 이 조작 수사, 짜맞추시 그 기소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찰을 하든지 또 필요한 그 범죄적인 혐의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수사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천 부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욱에서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갔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시기에 유동규는 기분이 좋으면 술집에서 1,000만 원씩 팁을 줬다고 합니다. 내연에게는 고급 외제차 페라리 사줬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았다는 돈이 유동규
본인이 다 당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또 유동규의 구글 타임라인 행적은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행적은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버밍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검사하고 김용 사건의 검사는 같은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검사에게 같은 증거가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이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배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다만 그 구글 타임라인의 어떤 증거 능력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정될 정도로 어떤 신빙성과 구체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방금 전에 제가 오송 참사 현장에서 다녀왔는데요. 현장의 유구반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렸던 실무자 감리단장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도 재난의 위험 신고를 수차례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13명이라는 무고한 희생자를 낳게 했던 김영환 도지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수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리적으로는 검찰에서 혐의 없으면 처분 일단 했지만은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다고 하면 또 이미 의원님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은 봐주기로 눈 감아주고 또 어떤 사안은 사냥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가혹한 먼지털이, 짜맞추기, 심지어는 세미나까지 포함해서 무리한 법리 적용을 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왜곡한 검사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신중하니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본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권으로 실패하니까 누군가는 칼로 죽이려 했고 칼로도 안 되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죽이려 했습니다. 내란으로도 안 되니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했습니다. 장관, 판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해서 자의적 수사 그리고 재판을 할 경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의 사법 남용을 막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로서 법외격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회에서 어떤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있고요. 법안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내세운 5국 3특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제게는 아니 사실상 불경 영남권을 위한 정책처럼 느껴집니다. 해수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북구강로 정책에 따른 과감한 투자 정책, 투자 계획, 의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산업적으로 낙후되고 또 인구 소멸 지수가 가장 심화되고 있는 호남권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권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5국 3특 전략을 호남에서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GT회계의 자율 계정을 3.8조 원에서 약 10조 정도로 늘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차원에서 서울대 10개 살리기를 이 대학으로도 실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호남권에서의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설립을 포함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호남에 있어서의 광주 전남북에 각각 맞는 방안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금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5국 3특이라고 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제권이 만들어져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산과 전남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큰 경제권역, 그런 경제권역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 강로를 개척하고 부산항을 물류와 해운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동북아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것처럼 전남은 여수, 광양, 목포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해서 최근 급성장 중인 아세안, 호주, 인도 등과 연결되는 신남방 글로벌 허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북방으로, 전남은 남방으로 뻗어나가는 양대 산맥으로 키워내서 수도권과 대등한 경제권역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남방 또는 아세안은 최근에 중국에 버금가는 그러한 어떤 수출 기지라든가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접근을 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신남방 경제 전략을 계속 강화해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것을 호남의 발전 전략과 연계시켜서 일종의 전략으로 구상하시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이 신남방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R200 산업단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위기에 대한 석유화학 산업, 이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남의 여수, 광양 등 핵심 항만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을 통합 광역 물류 플랫폼으로 묶어서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소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도 그리고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적,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특례를 보장하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는 전남과 부산의 수도권에 대등한 남부 경제권을 구축할 그런 의지와 이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경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큰 방향은 이미 가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조금 전에 보여주신 내용은 훨씬 구체화된 우리 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야만이 정부의 5국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힘있게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지방 대규모 경제권역 육성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곧바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농업정책이 아니라 지방 소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어촌 소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림부보다는 소멸과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